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방송 보시면서 우리 진보지정 분들도 제주 4.3에 대해서 저것들이 뭐 공산당, 남노당, 김일성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이 분노하는 우리 진보진영 사람들한테도 그럼 제주 4.3이 왜 일어난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딱 물어보면은 잘 못 알아들어. 말을 못 해요.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4.3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꼭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4.3이 어떤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일어났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작년이 아니죠. 2019년도에 사람 ING하고 하몽고 TV가 함께 제주 4.3 그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하몽고 교수님이 사용했던 그 PPT를 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우선 제주 4.3은요 공식적인 그 발표가 있어요. 특별법, 그리고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4.3이 뭔지 정의하고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정의하고 있는. 제주 4.3은 1948년 3월 1일 날 벌어진 그 소요 사태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보통 4.3이라고 하면은 1948년 3월 1일 날 있었던 유격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노당이에요. 제주도당 이 중심이 돼가지고 약 350명의 남노당 그 무장 세력이 뭐 관공서라든가 서부 청년들 숙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습격해서 사실은 폭력을 행했던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4.3은 공식적인 입장이 딱 그걸로 정의되는 게 아니야. 이미 4.3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개념인데 1년 전부터 가야 되죠. 4.3이란 뭐냐?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또 진상보고서에서는요, 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정 반대를 기치로 48년 4월 3일 남노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한 이래 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게 4.3의 정의예요. 우리 진보진영 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48년 4월 3일 날 관공서를 습격하고 무력으로 습격하고 사실은 한마디로 테러라고 할 수 있죠. 테러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주도의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제주도의 제주도당, 남노당, 제주도당 무장대예요. 그건 맞아요. 그 사람들이 48년 4월 3일 날 무장 봉기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태영호라든가 아니면은 지만원 같은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제주 4.3 발행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어떤 의미냐면은 아니 이거 남노당이 제주도당이 이렇게 소요사태 4월 3일날 일으킨 거 맞는데 그거 김일성이 지시한 거 아니냐, 남노당 중앙당이 지시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김일성이나 중앙당이 지시한 게 아니고 제주도당이 당시 제주 상황에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더 그 앞에 역사부터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는 군인과의 마찰이 아니죠. 경찰과의 마찰. 45년도에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일장기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비극이죠. 일장기가 내려온 다음에 사실은 임시정부 국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 있잖아요. 우리 국기. 태극기.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올라갔어요? 성조기가 올라갔어요. 성조기가. 여러분 제주 4.3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인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해방 당시에 남로당은 불법 정당이 아니에요. 네? 남로당은 불법 정당이 아닙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주 4.3이 있을 때, 4.3이 벌어질 때, 대한민국에는 아직 정부 수립이 안 됐을 때예요. 정부 수립은 언제 합니까? 5월 10일 선거하고, 다음에 8월 15일 날 수립되는 거고, 정부가 없을 때야. 물론 그때는 미군정이 남로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 핍박할 때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해방 전후에 남로당은 불법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남로당? 공산당? 그러면 공산당이 주도했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데 이건 지금 우리 생각인 거고 당시에는 남로당이 여러분 불법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예, 해방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릅니다 중에서 70%가 사회주의에 굉장히 뭐라 할까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라고 말할 때예요. 사람들이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다르다고 보고 있었고 우리는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가 70% 이런 분위기였어. 이런 분위기일 때 남로당이 미군정이 사실은 대한민국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있던 거였죠. 그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개정판은 제목이 좀 다른데 브루스 커밍스에 의하면 한국전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했어. 그렇죠. 원래는 우리 힘으로 했어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못했어요. 근데 해방되자마자 우리 힘으로 못했지만 우리 스스로 독립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건준위원회, 여운형회, 건준, 또 인민위원회가 있었는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없애버렸죠. 건준이라든가 인민위원회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미군정이.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입장이냐면 브루스 커밍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미군정이 들어와서 건준과 인민위원회를 불법화시키고 파괴하는 과정, 파괴하는 거, 거기서부터 한국전쟁이 그 기원이 있다라고 브루스 커밍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군정이 이렇게 그 인민위원회 없애버리고 그리고 남로당을 이제 불법화 시켜버릴 때 사실 끝까지 굉장히 강성이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앞에 있는 요 그림은 그 강효백 화백이 그린 그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민위원회 간판을 본인이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겠다. 그런 사파를 그린 거거든요. 실제로 남로당 중에서도 제주도당이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힘이 셌고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있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갑자기 기회가 안 나네. 육지와 본토하고 떨어져 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육지하고 또 다른 이 성격이 있는데 제주도의 남로당이 굉장히 셌다는 거, 의지가 강했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두 번째 3.1절을 맞아요. 45년 8월 달에 해방되고 46년도에 3.1절 한 번 있었죠. 그리고 47년도에 두 번째 3.1절을 맞는데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 이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해방 이후 두 번째 3.1절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한참 어떤 분위기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독립이 되면서 소련과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지들이만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가 한참 어땠냐면 그 조금 전에 신탁 통치할 거냐 반탁할 거냐 갖고 엄청나게 대결을 막 할 때야. 대결하면서 지금 이 47년 3월 1일쯤에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야 그냥 나만 따로 해.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해방될 때 남북이 갈라질 거라고 누가 여겼어요.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지. 난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는 남북이 어디가 갈라져야 돼? 우리가 아니고요. 누가 갈라져야 돼? 누가 갈라져야 돼요? 예?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갈라졌죠. 왜? 전범국이니까. 전범국이어서 독일이 갈라진 거 아니니까 분단해서 다스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본은요? 전범국 아니야? 원래 일본이 나뉘어야죠. 일본이 전범국이 나뉘어가지고 씨발 분단이 돼야 되는데 난데없이 대한민국이 나뉘어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 아니 나누려면 일본을 나눠야지. 일본을 전범국을. 독일은 나눴잖아. 독일은 너희들이 나눴잖아. 강대국들이. 근데 왜 일본은 나누지 않고 왜 엄한 대한민국을 남북을 나눠버려. 황당하게.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해방됐으면 하더라도 당연히 남북이 나뉘지 않고 하나로서 당연히 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지 누가 나뉠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47년 1월 달쯤에 가면요. 분위기가 어떻게 분위기가 되는 거냐. 미국 중심으로 야 남한에서 그냥 선거 따로 해. 그럼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사실은 남노당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면서 안 된다 그런 말 나오는 거죠. 왜? 남한에서 단독으로 선거를 하고 정부를 만들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분단인 거예요. 분단. 그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남한 단독 선거를 방해한 거죠. 반대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기 때 미군정이 남노당을 불법화 시켜버립니다. 불법. 또 이것 때문에 열받는 거죠. 왜 열받냐? 여러분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북한이 있고 한국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북한하고 다르니까 공산당을 지지하는 말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남노당은 지금 해방된 조국에서 굉장히 큰 정당이었고 그 정당을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냥 불법으로 해버리니까 아니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을 해? 이런 반발이 있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남노당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남노당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념을 떠나가지고 미국이 뭔데 정당을 없애버려? 불법을 시켜버려? 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막 이런 분위기였어. 그래갖고 분위기가 막 험악할 때란 말이에요. 험악할 때요. 특히 제주도가.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은 이거는 그 당시가 아니고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제주도 관덕정 앞에 있는 광장의 모습이에요. 제주도 관덕정 광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제주도에서 47년 3월 1일 날 이 제주도 관덕정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냈어요. 가두 시위를. 이 시위는 무슨 시위냐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요 글씨 보이죠? 통일 독립 전치하자. 통일 독립 전치하자. 지금 저 보수 애들이 자꾸 하는 말이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뭐 건국을 반대한다 얘기하는데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당시 제주
제주도에서는 남한의 단독 선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당연히. 왜? 단독 선거를 해버리면은 영원히 분단이 돼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4.3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제주 4.3은요 광범위하게 보면은 뭐냐? 통일운동이에요. 통일운동. 기본적으로 통일운동.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군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해산시키고 강하게 그 경찰들이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단독선거 하면 안 된다. 단독정부 안 된다. 그런 거 시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경찰들이 총으로 쏴버렸어요. 실제로. 총으로 쏴버리고 또 제가 사진 설명을 안 한 거 뭐냐? 당시 경찰들은요. 이때만 하더라도 말을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근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아이를 쳐버렸어요. 아이를 치워버렸어. 그리고 뺑소니 쳐버린 거죠. 아이를 치고 뺑소니를 쳐버린 거야. 이거 황당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치고 뺑소니를 쳐버렸어. 그리고 시위에 모인 사람들에서 총을 쏴갖고 6명이 죽었어요. 6명이.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들. 죽은 사람들 중에는 그 젖먹이를 아는 여인부터 초등학생까지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6명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너무 진압을 강하게 한 거지. 그리고 진압이라기보다 아예 총을 쏜 거야. 총을.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제주도민이 어떻게 하냐? 총파업을 해요. 완전히. 제주도가 똘똘 뭉쳐가지고. 아까 관덕정에서 그 시위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경찰들이 그 제주도민들의 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6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주도 전체가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파업을 해. 파업을. 몇 프로? 95%. 짱 아닙니까? 95%면요. 95%면 제주도에서 정말 공무원들 제외하고 다 파업을 한 거예요. 다 파업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제주도가 똘똘 뭉쳐. 똘똘 뭉친 거야. 똘똘.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때는 아직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안 됐을 때예요. 정부 수립이 안 된 거죠. 아직. 미군정이 그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거든요. 근데 미군정이 이거 보고 놀란 거죠. 제주도가 남로당이 굉장히 센데 더군다나 지금 막 남한의 단독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이고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막 저렇게 무력 시위하네? 저 그 정도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군정에서 어떡하냐? 제주도지사를 바꿔버려요. 당장. 미국에서 이거 그 정도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거 강하게 진압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당시 제주도지사를 바꿔버려요. 누구로? 그 유명한 유해진. 완전히 이 새끼는 문제가 많은 제주 4.3 그 학살에 있어갖고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그 유해진을 제주도 도지사로 세워버리죠. 근데 그 유해진이 어떤 일을 하냐? 47년도에 제주도 도지사로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데려오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서부천왕단. 그 유명한 서부천왕단을 47년도 4월달 이후에 대거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서부천왕단을 그냥 민간인 깡패, 자경단으로 많이 여겨. 그래갖고 이 그림에도 보면은 이렇게 깡패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있는데 서부천왕단은요,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신분으로 깡패로 건달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는요 경찰로도 들어오고
그리고 군인으로도 들어와요. 군인. 경찰, 군인. 그래서 영화 지슬에 보면요. 완전히 사이코 군인 새끼 있잖아요. 그런 새끼들. 그 민간인 그 할머님 죽인 다음에 우리 엄마도 빨갱이가 죽었다고 막 말하는 이 사이코 같은 놈 있잖아. 그런 놈은 영화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서부청년단 출신의 군인일 거예요. 서부청년단이 민간인 신분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경찰이나 군인으로 들어와가지고 47년도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 지금 이 시위대에 대해서 엄청난 그 검거를 시작하는 거죠. 서부청년단은요, 북한에서 넘어온 7개 청년단이 합쳐져 갖고 만들어진 거죠. 서울대에 그 박태근 교수라고 이분이 경향신문에 이 버치보고서라는 걸 가지고 기고한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글들을 보면은 미군정이 서부청년단을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서부청년단은 나치와 KKK를 합친 것 같다. 여러분 이때가 몇 년도입니까? 47년도. 47년도면요. 2차 대전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미군이 나치하고 싸운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나온 보고서예요. 최악이 정말 인류 최고의 빌런이 누굽니까? 나치 아니야, 나치? 그런데 서부청년단은요. 나치 플러스 미국에서 이렇게 과거부터 인종차별로 문제가 많았던 KKK를 합친 거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군 보고서에서도요, 서부청년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니까요. 부정적인데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유능하다. 그리고 반미가 아니다. 미군이 서부청년단 나쁘다는 거 알았어요. 정말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유능하다는 거. 뭐가 유능하다는 거예요? 빨갱이 잡아 죽이는데 유능하다는 거죠. 망설이지 않고. 더군다나 반미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서부청년단을 유해진 도지사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강력하게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47년도 3월 1일 날 경찰들이 민간인들에게 총을 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되죠. 문제가 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경찰이 이런 강경신한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찰들 전체가 제주도민들과 뭐 그렇게 엄청나게 세게 막 부딪히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 경찰들도 다 제주도 도민이에요. 다 도민이야. 그 경찰들이 사실은 누구 아들, 누구 남편이에요. 다 우리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당시 분위기가 험악하고 그러더라도 사실은 어떤 선을 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47년도 미군정이 도지사 바꿔버리면서 서부청년들을 대거 유입하면서 그들이 경찰로 들어오고 또 자경단으로 들어오면서 이젠 대대적인 사실은 그 민간인에 대한 그 시위대에 대한 색출 검거에 나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2,500명을 검거해서 이 당시에 그 유치장이 꽉 찼다.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찰들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군인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군인은 안 나서요. 경찰들하고 당시 민간인들하고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한 거야.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거를 누가 캐치한 거냐면 제주도 남노당 남노당 그 제주도당이 캐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오름마다 봉화로 신호를 보낸 다음에
350명의 무당대가. 이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남로당이 맞아요. 남로당, 제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를 태영호나 저 보수 지만원 같은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김일성이 시킨 거다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당시 제주 분위기, 사실은 일반 민간인들도 제주도 경찰들하고 지금 굉장히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분위기가 막 살벌할 때야. 그걸 보고 제주 도당에서 일어난 거예요. 48년 4월 3일 날. 그래서 이 시위대가, 이 무상대가 제주도에 있는 12개 지서, 그리고 경찰, 서청 숙소, 또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이런 우익단체들, 요인들 집을 테러를 해요, 테러. 테러죠, 이게. 그걸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럼 정말로 이게 김일성의 지시가 없었냐? 남로당, 중앙당 지시가 없었냐? 여러분, 이거는 우선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더 중요한 거는 당시 남로당 사람들, 제주도당에 있는 남로당 사람들도요, 그 지시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거 안 따랐다는 거야. 4월 3일 날 제주도당이 봉기를 했는데 그때 나는 그거 싫어가지고 나갔다는 거지. 만약에 중앙당에서 지시를 했으면요, 이거는 목숨 걸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데, 당시 제주도당, 남로당 출신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 아, 난 그때 남로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참여 안 했다. 나는 제주도 나가버렸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중앙당의 지시였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또 하나는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섬. 김일성이나 아니면 중앙당이 정말 머리가 정말 병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제주도 섬에서 봉기를 일으켜요? 이건 무조건 죽으라는 거야. 아니, 당시 무상대가 35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350명들이 대부분 무기가 뭐였냐면 죽창이었어, 죽창. 죽창이었고 총은 몇 개 있었냐? 그냥 한 소대에 뭐 한 장 정도. 총도 거의 없었어. 총도 거의 없었고 35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축창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봉기를 한다? 더군다나 제주도에 군대가 없던 게 아니에요.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한번 들어가면요, 이거 진압 그냥 끝내버리죠. 근데 제주도에 있던 군인들은요, 개입을 안 한 거야. 이거 민간인들까지 이루어지는 거에 군대가 개입하면 안 돼. 군대가 개입을 안 한 것 뿐이지, 군대가 개입했으면 350명 그 무상대 같은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죠. 근데 무슨 제주도에서 봉기가 일어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단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유해진이 서청 같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시민들을 압박하고 시위대 색출한다고 그 난리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계속 위기감, 대립이 심해지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군대가 나서야 된다,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역할을 누가 하냐? 당시 여러분 말씀드렸죠. 군대가 있었다니까, 제주도에. 군대가 구연대. 그 구연대의 연대장이 누구였냐?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김익열 중령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제주도에서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실제로. 김익열 중령이 그때 만약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미군정은 계속 김익열한테 군대로 진압하라고 했어요. 미국은요. 근데 그거를 거부했던 게 김익열 중령이에요. 이거는 군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달삼. 실명은 김달삼이 아닌데, 김달삼은 이제 가명으로 쓰는 건데, 이 사람이 무상봉기대 대장이죠. 그리고 이 무상봉기대는요, 3월 달에
4월 달에 봉기하고 한 달 만에 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거 알고 있었어. 이거 다 지금 산으로 도망가 있었죠. 근데 김익렬 입장은 뭐였냐? 미군은 계속 이거를 진압하라는 거였고 김익렬은 아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애국자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우리나라가 조선이 남과 북이 하나된 통일 조선이 돼야지. 왜 남한에서만 단독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땅덩어리를 분단시키려고 해? 그거 안 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김익렬이 볼 때는 이거 애국이다. 이 사람들이 그 사상적으로는 우리가 다르지만 이 사람들도 다 애국자고 결국은 우리 조국의 미래를 장래를 걱정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김달삼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4월 28일 날. 어디서? 9억 국민학교에서. 김달삼이 교사 출신이거든요. 여기서 협정을 맺어요. 협정을. 하루빨리 귀순해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달삼은 당신이 일개 연대장인데 합의사항 준수할 수 있냐. 지금은 우리 내려오라고 하는데 내려왔을 때 진짜로 우리의 신변을 보장해 줄 수 있냐. 물어봐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건 누구였냐면 실제로 김익렬 중령이 가장 직위가 높았거든.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데 그 지도부, 특히 김달삼, 너의 신변은 내가 보호해줄 수 없다. 응? 네 부하들,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신변 보호하겠는데 그 지도부인 너의 신변은 내가 보호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배 한 채 줄 테니까 그거 타고 도망가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믿을 수 있게 지금 우리 창맹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딸과 아내라고 하는데 이거 좀 헷갈리네. 딸과 아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편이 뭐였냐면 4.3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어머니를 맡겼다는 거야. 나는 어머님을 내가 맡길 테니까 그걸 믿고 가라. 그래서 실제로 김달삼은 도망가요. 이 김중령이 내놓은 이 배 타고 도망가갖고 어디로 가냐? 결국 해주로 가요. 이 사진이 뭐냐면 제주도에서 나와가지고 해주 도착했을 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김달삼이 욕을 많이 먹죠. 왜냐면 계속 김달삼은 이때만 하더라도 제주에서 이렇게 엄청난 학살이 있을 거라고 뭐 알았나 본인이 몰랐지 나도. 그런데 그 이후에 제주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김달삼이 배신자다 막 욕을 먹는데 사실 이건 욕먹을 일은 아니죠. 나중에 김달삼은요 빨치산으로 다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디냐면 강원도에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원도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김달삼 모가지 잘린 골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이름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그 정선군에 가면요 이 지명이 있어요. 골이 김달삼 모가지 잘린 골. 빨치산 활동하다가 여기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여간 김달삼하고 그 김익령 중령하고 48년 4월 28일 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72시간 안에 지금 이 산으로 올라간 그 유격대 다 투항하라 그래요. 72시간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김익령이 내가 명령을 내리면 내 부하들한테 명령이 다 하달되는 데까지 72시간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72시간 이후에 다 투항하라고 하죠. 그게 약속이었어. 그래서 72시간이니까 며칠이야.
며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거를 하려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요, 4.3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민간인 학살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끝나는 거야. 김달삼도 본인들이 뭐 끝까지 투쟁해서 싸울 마음이 없었고, 당시에 유격대도, 당시 그 남로당 제주도당도 뭐 끝까지 우리가 뭐 싸우고 그럴 마음이 없었고, 김일령 중령도 저것들 속여 먹어서 내려오면 다 죽여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굉장히 잘 평화협정을 맺었고,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민간인 희생이 없이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였어.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생겼냐? 진짜 황당한 거예요. 정말 이 미군 새끼들이 얼마나 나쁜 새끼들인지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불타는 오라리, 물거품된 평화협정. 오라리는 마을 이름이죠. 마을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오라리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지금 민가들이 갑자기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건, 이게 뭐냐면은 미군의 말에 따르면 유격대들이 와가지고 지금 오라리 마을에 불을 내고 도망갔다는 거지. 그리고 불 나는 걸 지금 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사진 이거 어떻게 찍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찍어? 드론? 이 당시에 드론이 있어요? 아니, 사진을 찍더라도 그냥 옆에서 찍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찍은 거냐면 비행기 타고 찍은 거예요. 항공 비행기 타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이거 어떻게 찍었어? 유격대가 불 지를 거 지금 뭐 미리 알고 그 옆에 왔다 갔다 다 찍은 겁니까? 이거는요, 짜고 한 거예요. 응? 이렇게 불 지를 거 알고 항공기가 떠서 기다리고 있다가 찍은 거죠. 당시 미군들이 촬영한 영상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계속 홍보를 해. 자기들이 찍은 거야, 미군들이. 찍은 거를 계속 방송에 내보내는데,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유격대가 와가지고 민가에 불 지르고 사람들 죽였다. 막 그러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방송을 보면은 당시 살던 제주도 도민들, 그것이 알고 싶다가 1999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뭐 50년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인분들 중에 생존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막 물어봐. 이 여자 누구냐고. 이 사람 누구냐고. 또 할아버지 있거든요. 할아버지 누구냐고. 근데 이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 다 모르는 사람이래. 다 모르는 사람이래요. 제주도에서 이 사람들이 토박이면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조금 관계 없는 얘기인데 난 깜짝 놀랐어, 나도. 저도 한홍 교수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한홍 교수님이 제주도 그 뭐 세미나 가갖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이 본토인가, 그리고 이제 본토인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은 제주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가령 내가 아버지는 육지 사람인데 아버지가 제주도 와갖고 사시면서 내가 태어났어. 만약에 내가 제주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나왔다고 쳐. 그럼 나는 제주 사람이 아니야? 보통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나를 제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초등학교 나왔으면은 거기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정도 나오면은 그냥 거기 사람이다라고 보통 보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요, 진짜로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3대 정도가 3대 정도 되는 집안은 본토를 안 본대요. 본토를 안 본대. 나 깜짝 놀랐네, 이거 갖고. 그러니까 3대면은 몇 년입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3대. 그러니까 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까지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 정도도 제주도의 그 오리지널 토박이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 갖고는. 대박 아닙니까?
그런 곳이에요. 제주도라는 곳이. 그런 곳.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 토박이 분들이 앉아가지고 미군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다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냥 연기하는 배우인 거예요. 연기하는 배우.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한홍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은, 그 평화협상 이후에 그 오라리에서 있었던 이 방화 사건, 이거는 결국은 그냥 자작극이냐고 물어보니까 교수님 1%의 망설임도 없지, 그거는 100% 자작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작극.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도당, 남로당 제주도당이 뭐 3월 1일 날이 4월 3일 날 봉기한 거 아닙니까? 무장투쟁한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게 하여간 한 달 정도 있다가 사실은 그냥 평화롭게 끝날 수 있는 거였어. 그 사람들 다 이 뭡니까? 그 항복하고 법대로 심판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를 굳이 누가 미군이 그냥 다시 평화협상을요 격렬시켜버린 거예요. 왜? 이 기회에 본보기를 보이려고. 이 기회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들, 특히 지금 아직도 남한에 지금 곳곳에 있는 남로당 공산주의 세력들한테 본보기를 보이려고. 야,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면 안 돼. 요번에 한번 본보기를 보여야 돼. 하려고 평화협상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누가 날라오냐? 5월 5일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5월 10일이에요. 선거 5일 앞두고 당시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딘 날라왔죠. 그리고 그때 누가 있냐면 옆에 조병옥, 그리고 여기가 김익렬이 있는 거죠. 조병옥은요 당시 경무부장이었어요. 대한민국 모든 경찰들을 지휘하는 사람이죠. 경찰. 그러니까 이 새끼는 경찰 편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행안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김익렬은요 제주도 지금 구연대 연대장이죠. 여기서 둘이 부딪혀. 조병옥은 뭐라고 하냐? 이거 봐라. 이거 경찰력을 더 동원해가지고 저 빨갱이들 때려잡아야 된다. 주장하는 거. 여러분 다음 주에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 4.3의 그 가해자들이 누군지 좀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데요. 가해자 중에 사실은 한 명 딱 꼽으라고 하면요. 직접적인 가해자 조병옥이죠. 조병옥. 이 새끼. 참 난 너무 황당한 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5.18 같은 경우는 정확히 우리가 누구한테 분노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런 걸요. 근데 제주 4.3 같은 경우는요. 그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 흐지부지해. 도대체 누가 가해자야? 누가? 당연히 여기는 이승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승만 바로 밑에 조병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미군이 있는 거죠. 근데 사당 관련해갖고는 피해 진상규명이라든가 피해 보상 같은 거 얘기하는데 그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별로 없어.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가해자 누구냐? 여러 사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으뜸이 누구냐? 조병옥. 조병옥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주도민 30만, 20만 다 죽이더라도, 예? 다 죽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갱이들 다 잡아 놓으라는 거죠. 그게 조병옥이 하는 말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야.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조병옥이 친일파냐고 물어보는데 조병옥이 친일파가 아니고요. 조병옥은 친일파를 살려준 사람이죠. 친일파를 경찰로 다 들고 내갖고
친일파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준 그런 인간이죠. 반면에 김익렬은요, 절대 반대하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저 사람들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다.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다. 대화해갖고 선무 설득해갖고 해주면은 다 내려주는 사람이다. 이거 이렇게 무력을 할 필요 없다라고 김익렬은 주장했거든요. 근데 조병욱이 뭐라고 하냐 갑자기. 야 김익렬 너 빨갱이지.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렬이 열받아가지고요 실제로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요. 황당한 거 아니니까? 김익렬한테 조병욱 너 지금 조병욱이 너 계속 그런 거 보니까 너 빨갱이지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김익렬하고 싸운다니까요. 유탄전으로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포옹님 그게 친일파냐고. 아니지요. 그 친일파라는 거는 그 뭡니까? 그 일제시대 때 그 친일을 했냐? 그러면 이승만이 친일파예요? 예? 포용님 생각하실 때 이승만이 친일파예요? 이승만은 친일파가 아니잖아요. 이승만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독립운동가예요. 이건 분명해요. 친일파가 아니죠. 근데 그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다 살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조병호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죠. 하여간 김익렬하고 유턴전을 벌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익렬이 순진한 거죠. 김익렬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 오라리 방화 사건이 설마 이게 미군이 한 거겠어?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때 미군정을 설득을 하면은 이거 이 평화협정 깨지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군정은 지금 미군이 깨버린 건데 미군이 깨버린 건데 이거를 뭐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갖고 어떡하냐? 김익렬을 날려버려요. 날려버리고 조병욱 편을 들어주죠. 조병욱은 어떻게 하냐면 본토에서 A급 경찰들 데려오겠다. 이미 아까 말했지만 유해진이 도지사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청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되고 조병욱이 완전 A급 경찰들 내가 본토에서 대거 데려올게 하면서 완전 조병욱이 볼 때 완전 A급 빨갱이 때려잡는 최고 A급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냐? 최난수. 씨발. 최난수 누구예요? 최난수 누구냐면요. 노독술. 일제시대 때 이 친일파 새끼들 아닙니까? 노독술, 최난수 다 이 친일파야 일본의 개새끼들로서 독립운동가들 고문했던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해방 이후에는 반민특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인간들이 바로 노독술, 최난수인데 이 최난수가 조병욱이 경찰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최난수를 제주도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는 어떤 새끼냐면요.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 새끼는 제주도에서 같은 경찰들이 봐도 이 새끼는 너무 심하다. 너무 흉악한 새끼다. 사람을 죽이는 걸 장난으로 여기고 또 여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혹하게 사악한 짓을 했는지 정말 경찰들도 최난수에 대해서 저 새끼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새끼예요. 근데 이런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젠 제주도에서 아주 본격적인 민간인 낙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익렬 중령을 날려버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이 여수로 갑니다. 여수로. 14연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수당쟁. 여수당쟁의 시작이 뭐예요? 제주도에서 민간인 학살하라고 14연대 오라고 하는 거 14연대 장병들이 우리는 우리 동포를 죽일 수 없다 해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명한 거야, 항명. 그 사건 아니야? 거기 연대장으로 가요. 거기 연대장으로. 근데 여순 항쟁이 일어날 때 김익렬은 그때 연대장은 아니었어. 연대장 하다가 또 잘려갖고 딴 데로 간 사이에 그 밑에 있던 장병들이 여순 항쟁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수항쟁을 왜 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제주도의 소식을 어떻게 알고? 나중에 이승만이 이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제주도로 보내가지고 제주도 민간인 학살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주도에 있던 14연대가 거부한 거야. 우리는 우리의 동포를 죽일 수 없다고. 근데 그 군인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냐고요. 당시 뭐 인터넷이 뭐가 있어. 그 얘기 누구한테 들은 거냐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 부당하고 저 사람들 제주도 사람들 뭐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그 군인들이 장교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이거 김익렬 중령이 제주도 14연대 연대장으로 가면서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연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김익렬 그 중령이 제주도 9연대에서 쫓겨나면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박진경 중령이 들어옵니다. 중령이.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박진경 중령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한 달 만에 진급을 해요. 대령으로.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중령으로 와갖고 한 달 만에 일을 너무 잘해갖고 대령으로 진급을 한다니까요? 그럼 일 잘한다는 건 뭡니까? 일 잘한다는 거는 제주도에 와서 아까 김익렬과 치고받았던 조봉옥이 뭐라고 했어? 30만 명 다 죽이더라도 빨갱이 다 잡아 넣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시를 너무나도 잘 수행한 사람이죠.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박진경도 뭐라고 했냐? 똑같이 말해요. 조봉옥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해, 취임사에서. 뭐라고? 폭동사건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 명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놓고 죽이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제주 민간인 학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 4.3 그 무장봉기가 노동당 제주도당에 있는 그 당원들 350명이 시작을 했어.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잡아 넣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죠. 거기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면서 아무 관계없는 민간인까지 다 잡아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그래도 이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박진경이 여기 들어왔지만 박진경 오기 전까지 김익렬 중령하고 함께 있던 군대 아니에요. 예? 이 박진경이 하고 있는 이 흉악한 짓을 보고 결국 그 밑에 있던 문상길 중위 그리고 손선호 하상가 중사가 이 박진경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동포를 이렇게 죽이는 새끼는 저거는 반민족 행위자다 해서 죽여버린다니까요.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그 박진경 그 대령 그 장례식 하는 장면인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박진경을 죽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 그 두 사람은요 박진경 죽인 다음에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죠. 도망가지 않고 일부러 잡힌 다음에 뭐라고 하냐? 재판에서 문상길 중위 군인으로서 직속상간을 살해하고 살길을 도모하지 않는다. 법관들도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는 데에 공감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정에 오한을 갖지 않는다. 모두가 저 세상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정은 공평하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돌아와갖고 제주도에 있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이는 저 민족 반역자 처벌하는 거 지금 재판관들도 나한테 공감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건 그거인 거고 내가 상간 죽인 건 이거는 분명히 죄가 맞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형 선고 내리라는 거야. 당당히 받겠다. 그러나 저 민족 반역자, 자기 민족을 아무 죄도 없는데 저렇게 학살하고 죽인 저 새끼 죽이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법정에서 공평한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최후를 맞이해요. 손선호 하사. 우리는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생명이 30만 도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당당히 처벌을 받겠다. 문상길중이 처형 시전의 유언이 뭐냐? 여러분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매국노의 단독 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휘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마십시오. 사실 이거는요, 여수당쟁에 있어가지고 14연대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민족을 죽일 수 없다 해서 항쟁한 거거든. 근데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이분들은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인 학살이 단순히 이 박진경 연대장 이 새끼가 개 또라이 새끼여서 요 한 새끼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죠. 박진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박진경 죽으면 딴 사람 보내면 되는 거였어. 응? 박진경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문상길 중이나 손선호 하사는 이거는 우리 김익렬 중령이 나가고 박진경이라는 또라이가 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거 죽이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괜찮아질 거라 여겼지만 이거는 오해지요. 박진경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개야 개. 미군정이 보낸, 조봉이 보낸 이거 하나 없어지면 딴에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제주도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민간인 학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그림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 그 희생자가 많은 곳은 진하게 조금 덜한 곳은 연하게 그린 건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없는 곳이 없죠. 없는 곳이 없어요. 제주도 전역이 민간인 학살터였어요. 전역이 어디 한 군데 색깔 없는 곳이 없잖아. 한웅 교수님이 난 이거 보고 놀랐는데 한웅 교수님이 그 제주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라고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경찰들이 죽일 때 혹은 서부성당의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총으로 그냥 쏴 죽이면 깔끔하지. 근데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잔혹하게. 그래서 이 제주도 4.3 때 그 학살 그런 방법만 정리해서 한웅 교수님이 정리하는 게 있어. 때려 죽이는 타살, 구살, 주먹으로 쳐 죽이는 박살,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박살, 격살, 쏘아 죽이는 사살, 총살, 포살, 칼로 찌르거나 베어 죽이는 자살, 찢어 죽이는 육시, 생매장해 죽이는 갱살, 단근질해 죽이는 낙살, 밟아 죽이는 답살, 깔아 죽이는 압살, 독을 먹여 죽이는 독살,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 박살,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팽살. 지슬에서 보면은 그 군인 한 새끼가 팽살로 결국 자기 밑에 있던 병사한테 살해당하는 게 나오죠. 불에 태워 죽이는 분살, 소살, 베어 죽이는 참살, 머리를 베어 죽이는 참수, 허리를 끊어 죽이는 요참.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이제 그거. 지슬에서 보면은 동굴에 불 지펴가지고 연기로 막 사람들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나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실제로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전 뭘 알았냐면 옛날에 그 어디였더라? 그 루안다. 루안다에서 그 민족 간의 그 종족 간의 엄청난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민족 분쟁 같은 걸 보죠. 그럼 진짜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어제까지 친구였어. 어제까지 이웃이었거든.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갖고 내 가족을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루안다에서 있었던 이 민간인 학살, 그럼 종족 분쟁은요 진짜 무서운데, 제가 너무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어떤 짓을 하냐? 근데 그때 한 짓이 제주도에서 똑같이 있었대. 제가 봤던 정말 참혹한 거는, 그때 이게 루안다였나 어디였나, 이 나쁜 새끼들이 집에 들어가고 엄마하고 자식이 있어, 아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사람을 다 옷을 벗긴 다음에, 야, 살고 싶어? 그럼 너희들 내 앞에서 너희 둘이서 섹스해. 막 그런 걸 시키는 거야. 자녀와 부모 간에 딱 마주보게 한 다음에, 야, 서로 따게 때려. 잘 안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세게 때리는 걸 보여줘.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따귀를 때리게 해. 이 완전히 인간성을 진짜 파괴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이. 근데 난 놀란 게 뭐냐?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했더라. 제주도에서도 실제로 신중님 말씀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세워놓고 옷을 벗긴 다음에 두 사람이서 관계를 맺어. 마치 장난하듯이.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짓거리가 우간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지역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누가 알려준 거 아니거든요. 누가 알려준 거 아닌데 되게 웃겨요. 민간인 학살들이 벌어지는 곳 있잖아, 이렇게. 그런 곳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똑같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참 이상해. 인간이 갖고 있는 악마성인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 정말 이 사악한 악마성,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거 한번 시켜봐야지, 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참혹한 사건들이요 동양이건 서양이건 똑같이 이루어진다니까. 똑같이. 그래가지고 서구에서 일어났던 이런 민간인 학살 현장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일이 제주도에서 실제로 벌어졌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토벌대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토벌대만. 태용호 같은 새끼들 정말 개새끼인 게, 4.3 봉기가 김일성이 시켰다. 물론 여러분, 김일성이 시킨 거 아니고 아무 증거도 없고 제주 도당에서 벌어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제 말 듣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김일성이 했다고 쳐요. 김일성이 지시했어.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제주도에서 봉기했다고 쳐. 그러면 제주 4.3 민간인 학살이 가려집니까? 여러분, 봉기한 세력은요 몇 명이냐면 350명밖에 안 돼요. 갖고 있던 거 죽창밖에 없었고 총 몇 장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은요 몇 명이라는 거예요. 거의 3만 명.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10분의 1이. 30만 명인데 3만 명이면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10분의 1이. 진짜로 두 집 걸로 한 명씩은 죽은 거예요. 두 집 걸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주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보면요,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제삿날이 다 같은 날인 거지. 두세 집에 다 한 명씩은 죽었는데
다 비슷한 날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삿날이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제주 4.3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주 4.3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말을 못했어. 오랫동안. 현기영 선생의 순위삼촌 같은 것들이 거의 처음에 나온 거지. 그래서 제주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할 때도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보면은 제주도는 제삿날이 너무 같은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민간인 학살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민간인 학살을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소개하려면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주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제 해안선 있죠. 해안선에서 5km 이내 지역으로 선을 다 모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모이지 않고 중간 지역이라든가 이 산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로 여기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이 해안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5km 이내에.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가 해안 지역이 있고 또 뭡니까 이 중간 지역이 있고 상간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요 언제냐면은 농사 마무리할 때고 막 그럴 때야. 농사할 때. 그럼 제주도민들이 농사한 걸 다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내려갔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빨갱이로 규정하고 다 죽이는 거지. 사실은 이때 내려오라고 했을 때 중간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그냥 설마 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군인들이 닥쳐갖고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마을 사람들 다 죽였대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영화 지슬이죠. 지슬. 그래서 지슬은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지슬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지슬 영화를 보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이해가 없으면 영화가 좀 이해가 안 돼. 갑자기 막 마을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막 죽이는 장면이 나오니까. 근데 지슬이 딱 어떤 장면이냐면 이거예요. 딱 이제 군에서 소개작전 피려고 야 5km 이를 다 내려와. 근데 지금 우리 김은선님 말씀처럼 중산간 마을, 중산간 마을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못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뒤늦게 이제 군 피해가지고 지금 내려가면 죽어. 이미 늦었어. 그래갖고 이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지금. 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이 굴로. 제주에는 굴이 많잖아요. 자연굴. 근데 자연굴만 많은 게 아니야. 지슬 보면은 지슬에서는 거의 자연굴만 나오는데 자연굴만 많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이 제주도에 굴을 많이 팠어요. 인위적인 굴도 많이 팠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굴이 많아요. 제주가 사실은 군사지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들도 제주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미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제주도를 군사 지역화 시키면서 굴을 많이 팠기 때문에 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굴을 많이 숨었다는 거죠. 굴. 그래서 지슬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슬이 감자를 얘기하는 건데 감자가 이렇게 이 땅에 심어져 있는 모습처럼 지금 굴 밑에 이렇게 숨어서 있는 제주도민들을 보면서 이 감자 같은 모습이다 해갖고 지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슬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 해안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물론 내려왔다고 해서 다 살려준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경우 다 살려줬겠지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요 쏴 죽였죠. 많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쏴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집단 불악을 만들어 갖고 여기서 거주하게 하는 거죠. 그냥 뭡니까? 해안으로 내려오게 한 며칠 있어? 며칠 기다리면 우리가 돌아가게 그게 아니에요. 재산을 다 버리고 오고 이 해안에다가 집단 불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은
상간에 가 있는 다른 세력들과 완전히 차단하는 거야, 차단. 차단해가지고 소개라는 게 뭐예요? 아예 먹거리를 없애버리는 거거든. 그래갖고 따로 관리하는 거지. 이 불악을 만들어갖고 이 불악 안에서만 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밖에서는 이렇게 축창을 들고 지키게 하고 이 불악. 근데 불악이라는 게 그 사실은 그 모택동 같은 경우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사실은 그 유격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피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냥 그 백성들의 호응이잖아요. 호응.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뭐라고 할까 그 빨치산도 마찬가지고 그 항해 무장 투쟁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유격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민간에서 협조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했잖아. 그래서 이 장개석이 마오쩌둥과 싸울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 농촌에 있는 이 뭐 민중들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마오쩌둥을 지지하니까 밥도 주고 술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물자 공급을 해주는 거야, 물자 공급을. 그래서 마오쩌둥이 뭐라고 하냐면 유격대와 인민은 물과 고기 관계다. 그래서 물과 고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소개는 뭐냐면요, 이 물을 빼버리는 거거든. 물을 빼버리는 거. 아예 단절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을 다 태워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악을 만드는 거지. 불악을. 근데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시작이 언제냐면요, 만주에서요. 만주. 앞에 보이는 게 만주 간도에 있던 집단불악입니다. 집단불악. 이게 뭐냐면 일본 그 간도 특설대가 그 김일성 빨치산하고 싸울 때 쓰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게 만주에서 간도에서 시작된 간도 특설대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든 토벌에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 이 집단불악이거든요. 집단불악을 만든 거예요. 이게 간도 특설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본 놈들이 항해 무장 세력들 그때는 우리가 항해 무장 세력 중에 이제 뭐 공산당 계열이 또 많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다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들이에요. 뭐 김일성이건 뭐건 간에. 그런데 하여간 일본 놈들이 항해 무장 세력들을 잡으려고 만든 전술이 바로 이 집단불악인데, 이 집단불악 기술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제주도에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 이 기술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여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리산, 빨치산 잡으러 가는 거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 베트남 가갖고 그렇게 또 민간인들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베트남에서 그 기술을 익히고 거기서 승승장구한 새끼들이 한국에 와갖고 권력을 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광주를 학살하는 거죠. 그래서 한홍 교수님은 이거를 학살의 계보. 학살이 학살을 낳고 학살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학살도 계보가 있는 거야. 계보. 일제 간도 특설대 그 친일파들이죠. 백선호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 아니야. 그 간도 특설대가 독립운동가들 사실은 때려잡으려고 만든 전술, 그 전술들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민간인 낙살하는 방법으로 계속 사용되고, 결국 그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80년대 광주까지 가는 거예요. 학살의 계보. 제주도에서 그 남로당 세력의 종말은 이덕구, 당시 유격 대장이거든요. 그 이덕구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봐야죠.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5월 10일 선거를 했고요.
자꾸 우리는 남로당이라고 하니까 남로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자꾸 북한을 막 옹호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남로당은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었고 그리고 미군정이 불법화하기 전까지 독립된 이 남한에서 합법적인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로당이 했던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이었냐면 남한에서 남북한이 분단되면 안 된다.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만드는 거는 이건 분단이다. 그런 운동이었거든. 그런 거에서 그런 흐름을 막으려고 군경이 들어가갖고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만 싸운 게 아니라 그걸 핑계로 아예 제주도를 완전히 말살해버린 거 아니야. 인구의 10분의 1을. 이게 제주 4.3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주 4.3은요, 우리가 넓게 보면 어떤 운동이냐면 결국은 통일운동. 통일운동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결국 48년 5월 10일 날,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지역구 200군데에서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선거가 못 치러진 곳이 어디냐? 제주도. 제주도만 선거가 못 치러진 거죠. 근데 당시 분위기로 되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거 치를 때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단순히 남로당, 공산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요. 심지어 김구도 반대했는데 뭘. 김구가 공산당이야? 공산당 아니잖아요. 김구는 우파예요, 우파. 근데 미군정이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그 단독 선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동대문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구 앞에 선거하는데 앞에 기관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혹시 무슨 문제가 안 일어날까봐.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거 보세요. 기관총을 쏘고 있어도 이게 지금 동대문이고 이게 제주도예요. 근데 뭐가 좀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세가? 동대문은요, 총구가 그래도 어디로 가 있냐면은 45도 위로 가 있어. 그래도. 그런데 제주도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정면을 응사하고 있잖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혹시나 몰라갖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기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진짜로 여차하면은 그냥 정면에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 도레미송 김구가 우파요? 김구가 당연히 우파죠. 김구야 당연히 우파죠. 우파의 아버지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김구를 진보 진영 좌파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김구는 완전 우파죠. 네. 이거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사실은 제주도에 대한 민간인 학살은 제가 지금 중간에 갑자기 다 설명해버리는 바람에 건너뛰었는데 5월 10일 이후에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정부가 없었는데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군정은 빠지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승만 쪽한테 압박도 하고 이승만도 자기 반대하는 그 지금 제주도의 그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민간인 학살이 이때 강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로당의 대장이었던 이덕구가 죽으면서 사실은 거의 끝난 거란 말이야. 끝난 건데 제주에서 민간인 학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갑자기 또 어떤 일이 터집니까? 만약에 이덕구가 죽은 다음에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으면요 아마 이걸로 끝날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50년도에 6.25가 터지죠. 6.25가 터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6.25가 터지면서 물론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예비단속 그러니까 6.25 이전에 해방된 조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좌익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너 좌익이었어? 하면서 명단 같은 거 다 받아가잖아. 그쵸? 신원조사 같은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과거 나는 이제는 완전히 전향했어. 난 이제 좌익이 아니야. 전향했어. 그럼 전화서 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6.25가 터지니까 어떻게 하냐? 옛날에 좌익이었던 놈들 저것들 배신할 수 있어. 그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예비단속하는 거죠. 예비단속은 뭐냐면 단속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6.25 이후에 북한과 협조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800명에 대해서 너 남로당 출신이지? 많은 사람들이 남로당에서 전향했단 말이야. 전향했는데 혹은 좌익에서 전향했단 말이야. 그런데 6.25 터지니까 옛날에 좌익 경력 있네?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이거는 제주도에서도 800명을 죽였고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좌익 경력이 있는 사실은 전향자들까지도 거의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승만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지지하거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독립운동과 연관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이걸 핑계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방된 조국, 보도연맹 대표적인 거죠. 해방된 조국에서 반민특위 있었고 친일파들 청산 못했잖아. 그럼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해갖고 정치를 하는데 이거 좋아하겠어요? 아니 독립운동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친일파들이 또 득세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을 6.25를 핑계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민간인 학살이죠. 이 엄청난 민간인 학살. 좌익 경력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새끼들도 이걸 핑계로 다 죽여버리는 거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6.25라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억울함이 없는 지역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묘지인 거고, 그리고 다 트라우마로 가득 찬 사람들인 거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제주 4.3입니다. 제주 4.3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주 4.3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한 건지. 그런데 씨발 이거를 저 정통 빨갱이 태영호 새끼가 내려와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봉기라고. 개새끼. 어쩌라고. 야 48년 3월 3일날 남로당 중앙당 사람들이 봉기했다고 쳐. 근데 씨발 이거하고 뭔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주 4.3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제주 4.3이라는 거는 남로당 사람들이 봉기한 거 그걸 기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핑계로 대한민국 정부가 무고한 민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봤잖아요, 현수막이요. 오늘 4.3 추모식이 있는데 그거 앞에서 그거 바로 그걸 부정하면서 제주 4.3은 이 김일성과 뭐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이다 뭐 그따위 개소리라고 있어. 황당하다니까요. 누가 알면은 제주도 무장 남로당하고 뭐 군인들하고 정말 그냥 1대1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 것처럼 치열하게 싸운 게 없었어요. 일반적인 학살이지. 무슨 무산 봉기야. 4월 3일 날 한 번 해갖고 경찰서 몇 군데 습격하고 그 다음에 뭐 총 몇 자루 갖고 투쟁한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냥 일반적인 학살이었지.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무슨 마오쩌둥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장개석하고 마치 막 대립하고 싸웠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돼? 경쟁이? 싸움이 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4.3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내용을 사람들이 제대로는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한홍우 교수님이 2019년도에 사람 ING와 함께 강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또 하나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주 4.3의 학살자들이 누군지 그 책임자들이 누군지를 좀 정리를 해서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할까요? 4월 15일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시작합니다. 요번에 10기. 제가 이거 안 바꿨네? 저희가 지금 아마 더 될 텐데 아마 10기인 것 같아요. 10기. 10기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반에서 11시까지 10시 반에서 1시까지 해갖고 유튜브 하실 분들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있거든요. 편집 이런 것들 교육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02-823-4514로 전화 주시고 또 밑에 그 신청이 있어요. 제가 이거 안 적어놨네. 여기 유튜브 하단에 보면 여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그 신청 폼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유튜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